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여러분들 저 격국을 잘 볼 때요. 월치가 비견, 겁재, 비겁일 때는 격으로 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다면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비겁이 있을 때는 어떻게 격을 잡는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었고, 월지가 비견이든 겁재든, 이것들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비겁 결제할 때는. 그거를 오늘 자평진전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부를 하실 때는요, 자평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적촌수를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월지가 비겁일 때 우리가 격국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합니다. 격국을 정하는 방법. 우선,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 격국을 정하는 방법은 가장 기본이 뭡니까? 어쨌든 이 기준은 월지가 돼야 돼요. 월지. 격국을 잡을 때. 그죠? 월지에서, 월지의 지장간에서 추출된 전기가, 격이 되는 거죠. 이 전기라는 것들은 지장간에 예를 들어서 인목이 있다면요. 무병갑이 있잖아요. 그러면 초기 또는 여기, 중기, 그 다음에 봉기 또는 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를 갖다가 우선으로 격국을 잡고 투출된 오행이 전기가 없다면은 그 다음에 중기나 역이나 이런 식으로 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추출됐을 때 격을 잡는다. 예를 들어서 일간은 뭐 의미가 없고요. 경금이라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일간이 경금이라고 하면 인목이 있다면은 무토를 투관하면 토생금이 되는, 식상격이 되는 거고, 병화를 투출하면 화극금이니까 관성이 되는 거고, 간목을 띄우면 금금목이니까 재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선은 간목이 투출했으면 간목을 먼저 잡는다 이 뜻이에요. 우선적으로. 그거는 그렇다고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월지에 삼합을 격으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지의 삼합을. 그 말은 뭐냐 하면, 월지가 합해서 변하는 오행, 신금이 뭐 신월에 자수가 만났다든지, 이렇게, 원국에서 합하여서 삼합이 될 때는, 투출한 지장간을 격으로 잡기도 하고, 합의된 오행 중에 맑은 자로 잡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맑은 자는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건데, 합이 만약에 수국으로 이루어졌다 한다면은 이 수국의 형충파해나 극하는 게 없을 때, 깨끗할 때를, 격국을 잡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 예를 들자면, 진토가 이렇게 있어요, 월간에. 그러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게 격으로는 재성격이 되지만, 작기격이 되지만은, 이렇게 깨끗하게 합이 된다면은, 인수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천천히 하시면 되고, 오늘은 월지의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격국은 이런 기준으로 잡는다. 그런데, 월지가 비겁일 때 어떻게 나누냐. 월지가 비겁일 때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자, 걸록격이 있고, 그 다음에 월겁격이 있고, 그 다음에 양인격이 있습니다. 월지가 비겁일 때. 요 세 가지 조건이 구성이 되는 거죠. 자, 걸록은 월지가 일간에 비견이 될 때가 걸록격이 되죠. 12운선 중에 록지의 자리. 그죠? 걸록격이 되는 거고, 월겁격은 일간에 지지가, 월지가 겁재가 되는 게 월겁격이라고 합니다. 양인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양인을 말하는 건데, 양인격에는 뭐가 있습니까? 간목일 때 묘월이라든지, 무토병화일 때 5월이라든지, 임수일 때 자월이라든지, 경금일 때 6월이라든지, 이럴 때는 양인격으로 잡는다 이 말입니다. 양인격으로. 그래서 월지가 비견일 때는 걸록격,
월급격, 양인격 이렇게 나누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이걸 통틀어서 로급격이라고 합니다. 로급격. 예, 월치가 비교할 때 로급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월지가 비급일 때 천간에 투출된 글자가 격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목이 인월이다. 근데 이렇게 투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본기니까 격이 돼야 되는데 이 비견급제는 격으로 잡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록급격은 맞아요. 록급격은 맞아요. 맞지만 간목이 투출했으니까 이거를 비견격, 뭐 급제격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비견급제는 격으로 쓰지 않는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격으로 쓰지 않고 그 식재관을 격으로 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경자 갑신 경자 갑신 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자 월지 신금은 경금의 뭐예요? 걸록이잖아. 걸록이죠. 그러면 걸록격은 맞다는 거예요. 맞아요. 걸록격이. 근데 신중에 보세요. 신중에 무임경이 있잖아. 그럼 뭐가 투출했어요? 이 경금 투출했단 말이에요. 내 비견에 투출했네. 그럼 이 비겁이 격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겁은 격으로 쓰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되면 아까 식재관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식재관이 또 뜬 것 투출된 게 없잖아요. 이럴 때는 뭘로 잡냐? 아까 말했듯이 투출된 것들이 식재관이 없을 때, 비견은 격으로 쓰지 않고 투출된 오행 식재관이 없을 때는 요 중에 합의되는 거, 월지가 신자진이 합의되잖아. 그죠? 수국이 합의되잖아. 이게 깨끗한 거예요. 뭔가 부딪히는 게 없으니까. 이걸 회합됐다 하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회합된 글자가 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는 식상격이 되는 거예요. 식상격. 신자진 수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상관격이 되는 거지. 식상격이. 그러면 다시 말해서 금수상관격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식상격, 상관격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식상으로 회합이 됐기 때문에 이걸 격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왜? 간목은 격으로 경금은 격으로 삼지 않으니까, 비급급제니까. 그 다음에 무인경 중에, 경금을 투출했는데 이거는 격으로 안 삼으니까 안 되고, 격이 안 되고, 또 임수나 무토가 투출됐으면 이거나 이걸로 격을 삼아야 되는데 이게 투출된 것도 없어. 근데 월지가 삼합이 기운이 있으니까 이거는 식상격이다. 금수상관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 더 보자면은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시를 두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수 있으니까,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지가 임목이잖아. 비견급제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는 걸록격이 맞습니다. 걸록격입니다. 걸록격. 그죠? 맞지만, 인중에 뭐가 투출했어요? 임무병갑, 갑이 있는데, 간목이 투출이 됐죠. 간목이. 그럼 비견급제는 격으로 씁니까? 안 씁니까? 그러면 안 쓰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뭘 쓴다? 이 병화가 투출됐으니까 병화를 한다. 그러면 목생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목생화. 그럼 어떻게 돼요? 식신격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비견을 쓰지 않고 식상을 쓴다. 식신격이 된다. 또는 목화통명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목화통명. 그래서 요것만 기준을 알면
월치가 비견겁제일 때는 근록격, 월급격, 뭐 이렇게 양인격 이렇게 나눠지는데 전체적으로 녹급격으로 보시면 되고, 거기서 비견이 투출됐을 때는, 비겁이 투출됐을 때는 비겁은 격으로 삼지는 않는다. 그럴 때는 식재 관중에 지장간에서 투출된 게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그 중에 투출된 거를 격으로 삼는다. 또 만약에 어느 것이 투출됐든 안 됐든 간에 지지가 삼합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합이 깨끗한 경우에는 그 삼합의 오행의 국으로 해서 격을 삼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비견겁제는 월지의 비견겁제는 그런 식으로 격을 잡으면 된다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견겁제가 이게 전체적으로 록급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록급격이 성격이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간단하게 그냥 들어만 두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월지 록급, 그러니까 월지가 비견겁제일 때 내가 사주에 이게 좋은 사주로 성격이 되려고 한다면은 관성이 천간에 드러나 있고 수출되어 있고 그 관성을 받쳐줄 수 있는 재성과 설계할 수 있는 인성이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주고, 재성이 투출했다면은 식성이 같이 투출했을 때가 록급격이 성격이 되는 경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거 한 번만 더 들어보시면 월지의 비겁은 아주 간단하게 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오늘은 월지가 비견겁제일 때 격을 어떻게 잡는가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